네, 이번 시간에는 피타고라스와 그의 학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밀레토스 학파를 살펴봤었죠. 밀레토스 학파의 주된 내용은 이 세상의 근원적인 것을 찾는 것,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세계의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탈레스는 물을, 또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을, 아낙시메네스는 이제 공기를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또 탈레스의 제자라고 하는 피타고라스는 다른 사상을 거기에 추가를 해줍니다. 피타고라스에 대한 그 네이버를 보면 일단 두산백과가 정리를 잘 해놨고요. 또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한 것도 다른 항목이 또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한 내용도 약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피타고라스의 이제 요약을 보면요. 피타고라스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죠. 만물의 근원, 곧 아르케를 수로 보았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 하면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생각할 만큼 어떤 수학적인 것에 있어 공헌을 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그의 철학이 수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밀레토스 학파의 철학적인 탐구와 함께 연결지어 봤을 때에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이제 수로 보았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그 삶을 보면요. 피타고라스에게 이제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오니아 학파, 그 학파의 그 지역과 이제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이 이제 탈레스라고 아예 나와 있고요. 근데 그 탈레스가 피타고라스를 이제 영특한 면을 잘 보았었는지 이집트로 이제 유학을 보냅니다. 23년간 이제 이집트에서 수학하다가 그 이집트가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함락이 되어서 바빌론으로 이제 이송이 되어 갔는데, 또 거기서도 이제 12년 동안 보내면서 이제 공부를 했겠죠. 바빌론의 어떤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서 발전한 수학과 천문학, 이집트도 역시 수학과 천문학이 발전했던 고대 문명이죠. 그렇게 이제 타지에서 긴 세월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보냈던 피타고라스는 56세 때에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자신만의 어떤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이오니아 지역과 반대되는 이탈리아 지역, 이탈리아 쪽으로 가서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공동체는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영혼의 윤회 사상을 가리치는 어떤 금욕적인 면을 따라서 채식주의, 그리고 백색의 옷, 담요를 사용하는 극히 금욕적인 어떤 신비주의 공동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공동체가 바로 오르페우스 종교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페우스 종교에서 가르치던 이제 주요 사상은 바로 이런 거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와 영혼을 나누고 육체는 영혼에 비해서 어떤 하등한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사상은 그리스 사상 전반에 걸쳐서 깔려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상은 바로 기독교에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원래 기독교는 유대교적인 일체론, 그러니까 유대교적 생각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지 않죠.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들은 다 어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헤브라이즘에 의하면은 인간은 그냥 생명체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거기서 다른 영혼적인 요소는 그들의 사상에 없었죠. 이제 기독교가 바울을 의시해서 육체와 영혼을 가르고 거기에서 어떤 영혼의 우위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적인 기본적인 오르페우스 종교적 사상이 이미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도 자신이 배워온 어떤 학문적인 고귀함, 어떤 학문적인 신비감이 더해짐에 따라 이 세상에 있던 이 육체에 대해서는 좀 더 하등하게 여기고 정신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 사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그의 철학에도 이미 나타나 있는 거죠. 곧 피타고라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 아르케를 수로 본다는 것.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이미 물질계를 떠나 있는 어떤 원리라는 거죠. 그러한 원리로서 물질계를 초월해 있는 원리로서 아르케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그의 신비주의적인 어떤 공동체 사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피타고라스에 의하면은 그의 주요한 사상이 만물은 근원, 만물의 근원이 아르케가 바로 수라는 것에서 이제 표현이 되고요. 특히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하는 수는 자연수를 말합니다. 1부터 시작되는 1, 2, 3, 4 그렇게 쭉 나가는 자연수 계열을 그는 이제 가장 중요시하고 그것이 이제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라고 보았던 것인 거죠. 근데 그 자연수 계열이 어떤 식으로 이 세계의 원리가 되어 세계에 있는 원질들을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그 추측과 이론이 있어서 여러 글들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이제 피타고라스는 자연수를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원리를 나타내는 어떤 수의 조합으로 보았다는 것에서는 이제 의견의 이제 일치를 보고 있고요. 그와 같은 수의 조합을 통해서 이 피타고라스가 도달한 생각은 이 우주 전체는 이러한 수들의 배열에 있어서 매우 조화롭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우주가 이제 코스모스로 불려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코스모스를 단순히 이제 우주라고 번역을 하게 되지만은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한 이 코스모스의 정확한 뜻은 바로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조화로운 세상. 곧 수학적 질서에 의해서 조화를 이룬 그런 세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제 제자들에 의해 피타고라스 이제 학파가 이제 생겨나게 됐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 사이 피타고라스와 그의 계승자들을 통해 번성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 분파이다. 또 수 이론을 만물의 근원이자 철학의 핵심 요소로 삼았으며
신비주의적 종교 결사의 모습도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거는 아니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이 피타고라스 학파 역사에 있어서도 역시 피타고라스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그 학설은 기원전 6세기와 기원전 5세기 사이에 그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후 기원전 4세기 말까지 존속하며 플라톤 학파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1, 2세기의 경에는 피타고라스 주의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피타고라스 주의가 다시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사후 굉장히 오랫동안 5, 600년 동안도 그가 가르친 그 학설, 그리고 이 조화로운 우주가 어떤 수적 질서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아마도 피타고라스가 제기했던 이 문제의 심각성,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인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이야기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중복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피타고라스가 왜 이제 이탈리아로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 있네요. 피타고라스는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고향인 이제 사모스 섬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독재를 누리고 있던 지배자와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 거죠. 폴리크라테스와 갈등을 빚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탈리아로 건너와서 자신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던 것인 거죠. 그 피타고라스 교단의 이제 모습은 여전히 금욕적인 모습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철학 공동체이자 폐쇄적이고 신비주의적 경향이 농후한 종교 집단이었다. 철학, 수학, 음악, 체육, 의술,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들을 배웠다. 이러한 이제 철학적 공동체를 만든 것은 피타고라스가 아주 해낸 또 하나의 공헌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플라톤도 자신의 공동체를 따로 만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연구에 매진을 하게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학파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외에 다른 이제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타고라스 사후 이제 학파가 두 개로 이제 큰 흐름으로 나뉘는 것으로 이제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두 파는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배우는 자, 학문파, 이제 공부하는 파들인 거죠. 피타고라스가 정립한 수학, 음악, 천문학 등의 학문적 업적을 계속해서 습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율 존중파. 이들은 이제 윤리적 전통과 종교의식에 관한 그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춘 이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학문파는 약간 귀족적인 성격을 가진 공부하는 학자 중심의 집단이 되었고, 이 경청하는 파는 그 피타고라스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사상을 좀 더, 그리고 그 신비주의적이고 금욕적인 사상을 이제 중요시한 어떤 종교 집단 같은 파가 이제 되었던 거죠. 이 두 가지 파로 나뉘게 되면서, 하나는 어떤 영성을 추구하고, 또 하나는 학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파로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파로 나뉜 것을 보면 지금 현대의 교회의 모습도 이제 비슷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이제 신학을 중시하는 학문적인 그러한 이제 집단이 있는 반면에 그런 집단에 가서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하면서도 교회로 오게 되면은 전혀 비학문적인 단지 이제 어떤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파로서 또 나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신학과 신앙의 괴리, 그러한 괴리를 어떻게 좁혀 나가는가가 현대의 기독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서도 또한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에 따르면 이제 만물의 근원은 수죠. 이 수의 조화가 다양한 우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조화로운 우주를 표현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또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피타고라스에 대한 입장을 hirschberger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밀레토스 학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르케가 이제 수였죠. 아르케가 이제 참 원질이었죠. 원질로서의 아르케는 이제 진료적인 문제,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또 확정 지을 수 없는 아페이론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밀레토스 학파의 주된 관심은 결국에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진료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진료는 이제 히라보로 힐레라고 하는데요. 이 진료에 대한 개념은 사실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재료, 뭐 그런 것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우주 만물의 어떤 근원적인 재료에 대한 문제, 그것을 밀레토스 학파가 이제 추구했던 것으로 이제 보는 반면, 밀레토스 학파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세계관을 아직 그려내지 못한 상태인 건 거지요. 단지 어떤 것의 재료를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우주 만물의 그 생성을, 그 이유를, 또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피타고라스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와 그 학파, 피타고라스와 그 학파들의 그 아르케는 바로 수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원리로서의 형상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hirschberger가 생각을 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어떤 본질 같은 것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의자를 가지고 많이 예를 드는데요. 어떤 장인이 의자를 만들 때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장인은 이제 나무로 의자를 만들거나, 또는 철로 의자를 만들거나, 또 돌로 의자를 만들 수 있죠. 거기서 변하는 것은 재질들입니다. 진료들은 이제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진료들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의자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그 각각의 재질에 만들어진 의자들이 뭐 어떤 문양이 다르거나 또 모양이 살짝 다르거나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의자라는 것으로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의 어떤 본질을 지금 포착하고 있다는 것인 거죠. 그와 같은 의자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바로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상은 진료를 만나서 구현이 되는데
다양한 진료를 통해서 그 형상이 구현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진료, 곧 밀레토스 아파가 생각한 어떤 아르케를 만나게 됨으로써, 진료적 아르케를 만나게 됨으로써 어떤 만물에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사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후의 철학들은 진료와 형상이 어떻게 만나서 이 세계에 있는 만물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연구로 또 나아가게 되는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바로 이 형상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해냈다는 점에서 밀레토스 학파에 대한 하나의 보충으로 볼 수가 있고, 힐시베르거의 평가에 의하면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처음으로 진료를 형성시키는 형상의 권리를 되찾아 주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이는 진료가 있다 하더라도 뭐 어떤 세계의 만물이 구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 형상이라는 것을 이제 피타고라스는 수로 이제 해석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철학적인 공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이제 플라톤에 가게 돼서는 이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럼 이 형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우주의 원리는 도대체 어느 곳에서 부여해주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한 문제들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형상을 부여하고 진료에 의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형상이 신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러한 원리로서의 수를 이야기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의 철학에서 형상이라는 문제를 대두시켰다는 점에서 그 공헌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의 그 조산백과에서는 이제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 또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로라우스, 알크메온, 아르키타스가 이제 피타고라스 대표적인 철학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단순한 이제 약간 이제 이론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피타고라스나 피타고라스 학파를 검색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좋은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이버 캐스트에 가게 되면은 생활 속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 캐스트의 철학의 숲에 생활 속의 철학이라는 항목에 가게 되면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제 몇몇 6명인가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글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역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끝에 5번 항목으로 가서부터 이제 보게 되면 첫 글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철학이 어떻게 탄생했나, 또 이제 밀레토스 학파에 대한 서양의 아버지 탈레스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밀레토스 학파의 얘기 나오고요. 또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재미있게 더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논점은 이제 같죠. 피타고라스가 어떤 우주의 아르케로서의 수를 발견하고 그것을 철학에 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네이버 캐스트의 생활의 철학, 생활 속의 철학으로 가서 이 글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단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